그러기 위해서 정말 분명히 해야 된다. 청소년 시기에는 부모 자녀 간에 필요하다. 궁금해서 미칠 것 같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당신의 우산 또 새로운 또 선생님 모시고 또 여러분 앞에 또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청소년 상담사이신 장희영 선생님을 모시고 한번 청소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희영 상담사입니다. 사실 저는 이 코너를 통해서 약간 좀 사심을 많이 채우는 것 같아요.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제 아이가 있으니까 제가 또 이제 일요일 같은 데 교회 같은 데서 이제 뭐 교사 같은 걸로 섬기는데 중학생 아이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시간을 통해서 또 아이들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오늘도 기대가 아주 큽니다. 아이고 기대에 부응해야 될 텐데. 근데 항상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항상 다 모든 선생님이 다 이렇게 반응하세요. 자기가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자기가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잘 들으면 도움이 된다. 전 중학생 아이들을 하고 있어요. 중학생 아이들 하고 있는데 이제 지난 일요일에 같이 이제 섬기신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안 오셔갖고 이제 그분이 대신 들어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되게 성격이 그냥 순하고 좋은 분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마치고 오시더니 약간 열을 내시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애들 상대하시느라도 열 받으셨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열이 나더라고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남자분이신데 선생님도 오셨으니까 도대체 애들은 왜 그러는 거죠? 반응도 잘 안 보이고 듣는 둥 만둥 하는 것 같고. 청소년기를 우리 누구나 다 거쳤잖아요. 거기 선생님들도 거쳤고 PD님도 또 저도 다 청소년기를 거쳤는데 제일 중요한 건 나는 청소년기를 훌쩍 뛰어넘은 것처럼 생각하고 아이를 바라볼 때 아이에 대한 이해가 딱 멈춰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소위 말하면 나는 그렇게 안 컸다. 굉장히 말이 맞지 않는 표현인데 당연히 저렇게 안 클 수밖에 없죠. 내가 자랐던 그 시대와 지금 우리 아이들이 크는 이 시대는 너무나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가요. 그렇죠. 어제도 저희 막내가 혼자서 막 박장대소를 하는 거예요. 혼자서요? 네, 떼글떼글 그리고 뭘 하지 했더니 핸드폰에서 영상을 보면서 혼자서 박장대소를 해요. 가만히 돌아보니 각자 저희 아이들이 흩어져서 각자의 핸드폰으로 뭘 보면서 굉장히 즐거워해요. 그리고 선택적으로 자기에게 맞는 스타일의 것들을 골라서 보다 보니 저희가 자랐을 때는 일방적으로 한 통로로 이렇게 교육이 되고 방송이 되고 이런 분위기로 커야 돼라는 게 어떤 하나의 루트였다면 지금은 너무 다양한 루트로 아이들이 접하고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된 입장에서 아이들이 그런 문화라는 걸 먼저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아이들의 반응이 곧 나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근데 아이들의 반응은 제가 봐도 그냥 한결같거든요. 반응이 없어요. 네, 게다가 요 근래에는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전혀 보이지도 않고요. 맞아요. 그 앞에 있는 분은 무시당하는 것 같은 느낌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끝나고 물어보면 다 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 아이들의 표현에 의하면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지루한 것에 최선을 다해서 예의를 갖췄다. 더 이상의 노력은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우리 때랑은 너무 다른데 머리로는 아는데 몸의 반응은 그렇게 안 되니까 자꾸 열이 오르고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게 아닌가. 어쨌든 전문가시잖아요. 그리고 상담사시니까 상담이란 건 결국에는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죠. 그럼 아이들이 얘기를 잘 해요? 억지로 끌려온 아이들은 말을 잘 안 해요. 그런데 근래에 제가 상담한 친구들은 그렇게 왔더라도 그냥 너의 입장은 뭔데? 너의 입장을 내가 들어줄게. 통로를 열어주니까 누군가 한 명은, 어른 중에 한 명은 내 얘기를 좀 듣는 사람이 있구나 라고 하니까 이야기를 좀 풀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들이 혹은 부모가 아닌 양육자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나한테 모든 것을 다 말해야지 나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한테 내가 말 못할 것을 상담사한테는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아이가 숨통이 좀 트이더라고요. 근데 부모님들은 그것마저 알고 싶어서 여러 루트로 저를 막 콕콕 찌르세요. 근데 아이들은 그거를 부모님께 이야기한다고 하는 순간에
또 말을 닫아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알리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네요? 네. 근데 그게 우리 부모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뭐 굉장히 심각하거나 절대절명의 문제들은 아니에요. 그냥 사소한 걸 수도 있다? 사소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가 이 부분을 이해를 못 해줄 것이고 그냥 말하기 싫은 거 그건 그냥 그 아이들의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부모들이 기다려주고 맡겨주고 그런 통로를 좀 열어주면 아이들하고의 조금 부딪힘이 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돼요. 부모님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부모 자녀 사이에 비밀이 있으면 안 된다라든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너는 나의 일부분이다. 제가 예전에 그 상담했던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는 나의 분신이래요. 저도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지만 내 몸에서 반응이나 생활에서는 그렇게 나가요. 피디님이 말씀하셔서 이 부모와 그래서 자녀의 관계가 분신이고 일부분이고 너를 더 좋게 나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게 내가 도와주고 싶어라고 생각을 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는 거죠. 그래서 너무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지만 그걸 내려놔야지 되는 건데요. 제가 아이들이 이제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요. 3명이 지금 이제 중2도 있고 이제 6학년, 이제 8살 이렇게 큰애 때문에 겪게 되는 것들을 처음이니까 어려운데 둘째는 큰애가 겪어봤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또 달라요. 막내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아이들마다 같은 부모 밑에서 자라지만 그 아이들이 겪는 시대가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쳐다볼 때 이렇게 눈을 내려서 아이를 안아주고 쳐다보다가 어느 순간에 나랑 같은 눈높이가 되고 그 다음에는 지금은 제가 이렇게 올려서 보는 눈높이가 되는 순간부터는 더 열심히 부모가 거리를 만들어줘야 아이가 보여요. 이렇게 올려다보면 어떻게 될까요? 확 잡을 수 있어요. 아이를 화나면 확 잡을 수 있어요. 부모가. 어떻게 해요? 아이가 어릴 때는 그냥 들어서 옮기거나 좀 강압이 되는데 눈높이가 이렇게 올라가면 아이랑 계속 가까이서 붙어서 올라가면 내가 마음에 안 들거나 내가 조금 화가 올라올 때 쉽사리 아이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기 때는 꼼짝 못 하는데 이 높이가 되는 나이대가 되면 뿌리칠 수 있어요.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될까요? 뭐 예를 들면 나도 뭐 떨어지겠죠. 더 심각한 갈등이 되고 제가 이 아이의 눈높이를 이렇게 올려다보게 되는 순간부터 한 발만 더 뒤로 가면 점점 눈높이가 내려오잖아요. 거리가 생기면 다시 이렇게 좀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 청소년기 자녀를 대하는 부모나 양육자들에게 정말 필요하다. 거리를 둬라. 네, 거리를 둬야 되죠. 식물을 표현하자면 다육이. 다육이는 물을 자주 주면 죽거든요. 정말 가끔 물을 줘야 돼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커 있고 예쁘게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기를 겪는 아이들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관점이 좀 다육이처럼 대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에 기반은 잘 될 거야 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이 아이에 대한. 제일 중요한 게 이 거리두기입니다. 그래서 갈린스키라는 학자가 여기서 부모의 역할이 바로 이 청소년기는 부모의 물러섬에 있다. 부모가 물러서서 아이가 심리적인 공간을 확보하고 이제는 부모한테서 떠나서 자기 스스로 자기 관리 능력을 좀 키우고 앞으로 이제 성인 사회로 나갈 거잖아요. 그 나갈 준비를 좀 할 수 있도록 부모가 물러서 주고 이때부터는 아이를 훈육하거나 가르치기보다는 서로 상호 의존해서 아이가 성장하는 것만큼 부모도 같이 물러서서 같이 성장해야지만 더불어 행복하게 이 시기를 잘 무난히 넘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정리해보자면 청소년기 아이들을 부모나 성인이 된 사람들이 볼 때는 멀리 떨어져서 그 아이들도 여전히 자기 안에서도 되게 꿈틀거리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아이고 나랑은 다른 시대에 태어난 아이라서 당연히 내가 이해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더불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가장 현명하다. 어쨌든 너도 굉장히 소중한 존재고 부모인 나도 소중한 존재니까요. 그런 걸 조금 구분하면서 살아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건 사실 뭐 어떤 부모와 자녀로서의 청소년에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아닌 성인이 그런 청소년을 대할 때는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저는 청소년기가 우리가 다 청소년이 뭐예요? 그럼 다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쉽게 우리가 중2병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쟨 중2병이야. 중2들은 건드리면 안 돼 라고 얘기하고 네. 그런 어떤 편견들을 갖고 아이들을 바라보는 맞아요. 게 많아요. 맞아요. 근데 과연 중2병일까? 라는 생각이 저는 퀘스천 마크가 드는 거예요. PD님은 어떠세요? 중2병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우선은 인간이 아니다. 그렇다 괴물도 아니고 그냥 귀여운 외계인 네. 뭐 이런 특이한 존재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 건들지 마라 뭐 그런 거 있고 저는 무소불위 중2라고 하면 모든 게 다 통과되는 가장 쉬운 건 제 중2병이야 이렇게 해버리면 너무 쉬워요. 예, 어떤 낙인을 찍어버리면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그냥 내가 손 안 대도 쟤는 저런 시기야 하고 넘겨버릴 수 있는 단어들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청소년들은 우리가 힘든 것만큼 그 본인들은 너무 힘들어요. PD님이 청소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떠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뭐 힘든 부분도 있죠. 우선은 뭐 진로나 이런 게 좀 고민이 많이 맞아요, 되는 시기이고 네. 정해져 있지 않고 부담이 되죠.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절제가 잘 안 되잖아요. 공부하기 싫고 네. 놀고 싶고 네. 뭐 게임 같은 거 더 하고 싶고 뭐 그러니까 자기를 좀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해야 되나? 친구나 이런 걸 제외하고는 네. 나를 알아주거나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다. 말이 안 통하네요. 말이 안 통해. PD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네. 제가 최근에 가장 충격적인 말이었거든요. 네. 8살 저희 아이가 네. 엄마랑은 말이 안 통해. 그리고 연달아 1번, 2번 저희 자녀들이 엄마랑은 이해가 안 돼. 대화가 안 돼. 거기서 하나 더 나가. 엄마는 엄마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나름 상담사인데 너무 충격을 받아서 나는 잘 듣고 대화를 분명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분명 대화하잖아요. 네. 근데 아이들은 대화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청소년들의 아이에 대해서. 저랑 막내랑 40년이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서로 이해를 하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맞아요. 거기다 더불어 남자친구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게 이 청소년기가 폭발적으로 신체적으로 굉장히 성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신체의 변화에 굉장히 예민했고 나이가 생각할 때 요만큼 자라야지가 아니라 문득문득 커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당황하기도 하고 이 성호르몬도 많이 왕성해지기 때문에 이성에 대한 관심도도 굉장히 높아지죠. 많죠. 그리고 또래 아이들하고는 더 친해지고 싶은 욕구도 굉장히 강렬하고 동시에 또 혼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에 대한 이런 생각도 굉장히 강해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시기에는 정말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많이 해요. 이것 때문에 아마 우리 성인들이 청소년들을 바라볼 때 가장 부딪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자기 중심적이죠. 나는 특별해. 나는 다치지 않을 거야. 나는 독특해. 난 똑똑해. 네, 나는 남들과는 다를 거야. 이렇게 공부를 안 해도 나는 성공할 거야. 이렇게 게임을 많이 해도 별 문제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이 굉장히 지배적으로 많이 그냥 자동적으로 돼요. 그 생각들이. 듣기만 해도 열받네요. 근데 저희도 분명히 그렇게 맞습니다. 저는 지금도 거예요. 그런 생각하고 살아요. 그렇죠. 아까 PD님께서 잘 될 거야. PD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시절엔 더 놀고 싶고 공부하기 싫고 맞아요. 너무 당연한 그 사고를 우리가 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아이한테 너 왜 그렇게 공부 안 하냐, 게임만 하냐, 왜 대답도 안 하냐, 왜 그렇게 항상 표정이 일관되게 우울하냐 부터 시작해서 청소년기는 너무 폭발적인 변화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이 스스로도 굉장히 힘들다는 거. 신체적으로 또 생각, 인지적으로, 감정적으로 굉장히 강한 반응이 나타나는 시기라서 아이 스스로도 굉장히 힘들다. 근데 계속 물어봐요, 밖에서. 너 어떻게 살 거냐? 너 누가 될래? 그럼 얼마나. 그리고 자주 막 바뀌기도 하잖아요. 네, 맞아요. 뭐 지난주까지 뭐가 되고 싶다가 네, 뭐 오늘은 또 뭐가 되고 싶고 뭐 그랬다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부모는 가까이 가서 너 뭐가 될래?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할래? 라는 걱정과 불안을 아이한테 많이 표현을 하죠. 그러다 보니 아이가 자꾸 방문을 닫아버리고 부모님하고 대화도 안 하고 이해를 못 해주니까. 그래서 저는 당부하건대 주변에 청소년하고 자주 만나게 된 성인들이라면 네. 내 얘기 먼저 하기 전에 그냥 오늘 하루는 어땠어? 뭐 얘기해주고 싶은 거 있어? 뭐 들려줄 거 있니? 뭐 이렇게 접근을 하면 아이가 없어요. 뭐 특별한 거 없었어요? 그렇구나. 생각나면 혹시 좀 들려줘. 이렇게 좀 가볍게 넘어가다 보면 문득 아이가 어려움에 당면하고 답답할 때 생각이 날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 선생님이나
누구한테 한번 가볼까? 그러니까 뭔가 내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맞아요. 주위에 있다는 것을 네네. 아이가 기억하는 게 중요하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 들으면 생각나는 거는 우리는 계속 얘가 무언가를 나한테 얘기를 해야 된다라던가 그런 약간 강박이라고 해야 되나? 맞아요. 청춘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셔서 그런가? 꼭 그렇게 안 해도 되고 어쨌든 첫 시작은 그냥 내가 언제든 들을 준비가 돼 있다. 너의 얘기를 뭐 듣고 싶다. 이런 사람으로 이제 아이들이 기억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네. 근데 부모들이나 성인들이 내가 넘어져 봤으니까 너는 넘어지지 않게 도와줄게라고 먼저 앞장서 쓰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빌런의 길을 선택하지 않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봐요. 요즘 이제 그 스파이더맨 개봉 있잖아요. 거기서 완전 애잖아요. 네, 뭐 이런 내용 얘기해도 되나? 아무튼 그 이제 그 점점 성장해가면서 그런 게 있는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해주고. 그러기 위해서 정말 거리두기 분명히 해야 된다. 청소년 시기에는 부모 자녀 간의 거리두기가 필요하다. 궁금해서 미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제가 무슨 생각하는지, 그렇죠. 공부는 했는지, 친구랑은 별일 없었는지. 근데 이런 것들은 이미 아이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구조가 됐어요. 발달이. 그래서 아이들이 컸으니까 나도 그만큼 반드시 성장해야지 아이하고의 관계가 행복한 삶을 이뤄나갈 수가 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항상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저 청소년은 나의 청소년과는 다른 청소년이라는 거. 이거를 반드시 성인들은 기억을 하고 아이들을 대해야지만 정말 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공동체로서 같이 살아갈 수가 있다. 청소년기 아이 때문에 굉장히 갈등을 많이 겪는 부모님들이나 혹은 양육자분들, 선생님들이 있다면 너무 가까이 다가서 있는 것은 아닌지 본인을 조금 찬찬히 짚어보시면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네, 그럼 오늘 우선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네. 청소년들은 거리두기가 필요하다. 다음 2부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